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2019년이 가고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1월 1일이면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인데 아주 옛날 우리 선조들의 새해 맞이는 어땠을까요? 지금과 비슷했을지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에는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눕니다. 기록상 세배를 언제 시작하게 됐고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원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섣달 금음날 밤, 그러니까 음력 12월 마지막 날에 묵은해를 보내는 뜻으로 묵은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상을 물린 다음 친지들이 맞절을 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기원하는 건데요. 해를 바꾸다라고 해서 환세라고 했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환세가 끝나고 나면 윷놀이와 연을 만들며 밤을 지샜는데요. 그렇게 아침이 밝으면 과세라고 해서 예를 갖추고 어른들께 새해 첫 세배를 드렸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에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풍경도 있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밖에서 조리장수가 복조리를 사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각 가정에서는 이날 1년 동안 쓸 양의 조리를 사서 실, 성냥, 엿등을 담아 문 위나 벽에 걸어두고 장수와 제복을 기원했습니다. 일찍 살수록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속설이 있어서 이른 아침에 나가 남들보다 먼저 장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새해 아침에는 떡국을 먹는 풍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옛 사람들은 떡국을 첨세병, 나이를 더 먹는 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떡국의 주 재료인 가래떡은 시루에 찐 떡을 길게 늘여 뽑는 건데요. 무병장수와 재산이 늘어나길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원래 떡국에 꿩고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꿩고기가 없을 때는 닭고기를 넣고 끓여서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궁궐에서의 새해 첫날은 어땠을까요? 정월 초하루는 한 해의 운세를 가늠하고 국가의 새로운 통치 이념을 널리 알리는 날로 왕과 왕세자 문무백관들이 모두 모여 연회를 열고 장수와 복, 재물 등을 소망했는데요. 왕들은 화려한 면복 차림을 한 채로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지방에서 올린 특산물이 궁궐에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왕은 이 특산물을 나이 많은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나눠줬다고 하네요. 왕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내린 물건 중에는 새해를 축하하는 뜻을 담아 그린 그림인 새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문을 통해 복과 재앙이 드나든다고 생각해서 대문이나 기둥에 이 그림을 붙여 집을 보호하고 동시에 행복과 장수를 빌기도 했는데요. 이 그림을 통칭해서 새화라고 부릅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을 보면 매년 12월 20일 무렵 왕실에 소속된 화가 20여 명이 600여 장에 이르는 새화를 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새화를 주고받던 풍속이 바로 현대 연하장을 쓰는 문화로 이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최근엔 연하장을 쓰는 문화마저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조상들의 풍습을 되새기면서 새해 소망을 담아 직접 쓴 연하장 한 통 띄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